안녕하세요. 마리플 연지팀장입니다. 오늘은 예전 실비와 현재 실비의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리면서 전환을 해야 하는 건지 제 의견을 담아 포인트를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여러분들이 놓칠 수도 있는 핵심 포인트를 잘 모를 수도 있던 정보들을 위주로 담았으니 꼭 전환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나 이미 전환을 했던 분들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실비 면책기간 그리고 보장 가능 횟수의 차이. 모든 실비는 면책기간이 있는데요. 이 실비 면책기간은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2009년도 8월 1일 이전 가입하신 실비를 말씀드릴게요. 질병, 상해 각각 2번 통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질병 2번 의료비 기준으로 보험사고 발생 이후 1년 동안은 보장이 되며 그 이후 180일간은 같은 질병으로 면책기간이 적용되어 보장받을 수 없고 이 면책기간이 지나면 다시 1년이 보장 재개되는 구조입니다. 질병 통원 의료비도 마찬가지지만 같은 질병으로 1년에 30회밖에 보장받지 못합니다. 상해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상해는 면책기간이 적용되신 후에 다시 리셋되는 게 아니라 보장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부담금이 없는 만큼 보장 금액은 크지만 면책기간이 존재하고 상해로 인한 사고 내용으로는 1년 동안만 보장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9년 8월 1일 이후 실비입니다. 질병, 상해 모두 마찬가지로 365일 1년을 보장하지만 면책기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면책기간이 지나면 다시 리셋돼서 보장을 받으시죠. 통원과 약제비는 1년에 180회 한도로 30회보다 대폭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해 관련 담보도 평생 면책이 아닌 면책 기간 후 다시 리셋되어 1년 동안 보장을 받는 형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었죠. 마지막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실비 면책 기준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더 이상 일수로 계산하지 않고 한도 내로 모두 소진하면 90일 동안 면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약제나 통원비 가능 횟수도 180회이며 상해도 한도 이후로 면책기간이 지나면 보장을 하는 형식이죠. 2016년도 이후에 가입하신 실비는 보험사고 발생 후 일수 상관없이 내가 가입한 한도 안에서 사용한다면 보장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내가 치료를 쉬고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면책기간이 적용되는 이전 실비보다 2016년도 이후 가입하는 실비가 오히려 소비자에겐 더욱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잦은 방문을 하시는 분들, 주기적으로 내원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장점으로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자기부담금 제도. 실비는 자기부담금 제도가 존재하는데요.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내가 부담을 하고 그 초과분은 내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뜻합니다. 이전 실비 중 전액 보장이 되는 실비라면 당연히 내 부담금도 전혀 없으니 위 제도에도 해당하진 않겠지만 10%나 20% 제외하는 실비라면 자기 부담금 제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알기 쉽도록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급여 치료 항목으로 2천만 원, 비급여 치료 항목으로 3천만 원의 치료비를 사용하여 총 5천만 원의 치료비가 청구될 경우에는 선택형으로 급여 90%, 비급여 80% 실비라고 했을 때 내가 부담해야 되는 자기부담금은 급여 200만 원, 비급여 600만 원으로 총 800만 원이죠. 하지만 이 자기부담금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200만 원까지만 내가 부담을 하고 600만 원은 보험사가 추가로 보장하게 됩니다. 이전 보험은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4세대 실비의 경우 급여만 적용이 되고 비급여는 적용 항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전환 실비의 하나의 단점으로도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가장 중요하기도 한 보험료의 차이입니다. 실비 전환을 고민하게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보험료일 겁니다. 이전에 가입한 실비는 내가 병원에 가지 않고 보장을 받은 적이 크게 없어도 이 보험에 가입한 가입자 전체를 기준으로 인상폭이 결정되기 때문에 내가 받는 보장보다
납부하는 보험료가 더 높은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당연히 내가 병원에 자주 방문하고 내가 아프면 보장 보험료가 더 많은 이전 세대 실비보험을 선택해서 보험 혜택을 받으면서 병원 의료비에 대한 걱정을 많이 덜어내실 수 있겠지만, 현재 전혀 아프지도 않고 연령대도 낮은 경우라고 한다면 실비보험을 전환하셔서 보험료 부담을 낮추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비교적 보험료도 저렴하기도 하지만 현재 4세대 실비의 경우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제도냐면 가입자 전체 손해율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내가 청구한 보험료로 보험료 상승폭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물론 옛날 실비가 보장이 더 좋다고 느끼신다면 이전 실비를 납입 여력이 가능하신 한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실비의 포인트 3가지를 설명드렸는데요. 전환을 해야 할지 유지를 해야 할지 정말 머리도 아프고 복잡하기도 하죠. 여기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중요 포인트는 납입 여력이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전환하셔도 전혀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4세대 실비도 장점이 있기 마련이고 단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실비라는 개념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물론 사람 일은 모르는데 좋은 실비를 유지하는 게 좋지 않냐, 나중에 수술할 일, 또 내가 아플 일이 생기면 어쩔 거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비갱신형도 아닌 갱신형 실비를 정말 내가 아플지도 모르는 그 몇 년 후 또는 그 몇십 년 후를 위해 현재는 병원에도 자주 가지 않는데 꼬박꼬박 매월 납입하고, 또 나중에 보험료 인상으로 인하여 그때 전환을 한다고 해도 그 납입 기간 도중 손해는 온전히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어요. 따라서 내 상황을 잘 고려하신 뒤에 전환을 할지 유지를 할지 신중히 선택하시면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실비에 대한 꿀팁과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드려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더 드리자면 4세대 실비를 전환하신 뒤에도 실비 전환 철회 제도로 6개월 이내에 실비 전환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한 이후 3개월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긴 하지만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짧지만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긍정적으로 고려하셔서 전환 실비에 대한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